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뜨겁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인 만큼 미리 조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온열 질환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웅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온열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폭염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를 말하며 통상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결과 총 816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되었습니다. 사망은 8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온열 질환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7월 말부터 8월 초는 가장 무덥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 총 1,056명 중에서 7월 넷째 주에서 8월 첫째 주 사이에 전체 온열 질환자의 59.6%가 발생했습니다. 8월 셋째 주 차부터는 환자 발생 수는 급격히 감소했답니다. 네. 이 열 관련 질환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열 관련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정상적으로 이른 아침에 36도, 늦은 오후에는 37.5도로서 주간 변동을 보이게 됩니다. 정상 심부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 사이에서 유지되며 운동 시에는 40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이것은 외부 온도와는 상관없이 체온을 조절하는 시상하부에는 체온 조절 중추 때문입니다. 장시간 더위에 노출되는 경우에 체온 조절 중추가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열 관련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 관련 질환은 가벼운 열부종,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부터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열사병의 경우는 40도가 넘는 체온이라든가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빈맥, 비노, 두통, 의식장애가 있습니다. 열탈진의 경우는 땀을 많이 흘리고 극심한 무력감, 피로 및 구토를 동반합니다. 체온은 정상 또는 상승하지만 40도 이하가 됩니다. 열경련은 근육의 경련 증상을 보이며 열실신은 일시적인 의식소실과 어지러움을 보이게 됩니다. 열부종은 손이라든가 발목이 붓고 열발진은 물집 또는 가려움을 보이는 것이 주요 증상입니다. 일사병은 열사병과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열사병 중에서 강한 햇빛 노출에 의한 열 관련 질환을 의미합니다. 의식이 분명하고 체온이 너무 올라오고 있지 않을 때는 일사병을 간주하고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고 체온이 몹시 높을 때는 열사병으로 간주해서 치료합니다.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 소실에 의해서 체액이 부족해져서 쇠약 증상이라든가 메스꺼움, 두통,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사병은 시원한 곳에서 물을 마시고 쉬게 되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위험한 열사병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전적인 열사병은 수일 동안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돼서 생길 수가 있고요. 주로 노인이라든가 만성질환자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 또 알코올 중독자, 냉방이 힘든 주거 환경이라든가 정신과 약 복용, 이뇨제 사용,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치매,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이 고전적 열사병의 위험 요인입니다.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절반 이상이 노인인데요. 고온 환경 폭로 후에 며칠에 걸쳐서 발병하며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이 나타나고 의식장애라든가 혼수장애 같은 중추신경 기능장애를 보입니다. 고열이라든가 땀이 나지 않고 뜨겁고 건조한 피부라든가 의식 변화가 고전적 열사병의 증상입니다. 빈맥이라든가 비노흡, 저혈압도 나타납니다. 또 심한 통이라든가 오한, 구토가 오기도 합니다. 한편 운동으로 인한 운동성 열사병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온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흔히 발생합니다. 군대의 신병이라든가 광부, 운동선수들에서 열사병이 많이 생기고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심부 체온 40도 이상이라든가 발작, 선망, 혼수 등의 중추신경 이상 증세가 함께 오는데요. 이 경우는 고전적인 열사병과 달리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은 더위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위험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2011년부터 2015년 5년간의 온열 질환으로 사망자는 47명으로서 이 중에 70세 이상이 60%였습니다. 고령자는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논밭 작업이라든가 장시간 야외 작업 활동 같은 것은 피해야 되고요. 홀로 살거나 만성질환 가진 노인들은 증상 발생 시에 즉시 응급 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노화로 인한 땀샘의 감소로 인해서 땀의 배출량이 적어져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노인이 흔히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은 열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또 저해하게 됩니다. 복용하는 약이 체온줄을 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 관련 질환은 4세 미만의 어린이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어린이는 체온줄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노인과 마찬가지로 폭염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폭염은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방문을 자주 하거나 전화로 건강 등을 확인해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온열 환자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그 열 관련 질환이 의심될 때는 목숨이 위험한 긴급 사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서둘러 119 구급대를 요청해야 되고요. 구급대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몸을 차게 해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기본 응급조치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심부 체온이 올라간 기간이 길수록 합병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일단 냉각요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이라든가 에어컨이 작동하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옷을 벗기고 가능한 빨리 몸을 차게 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물 혹은 얼음물이 냉각 방법으로 적당한데요. 이동식 수영 욕조에 찬물을 붓고 얼음을 넣어서 침수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침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라든가 혹은 찬물을 뿌리면서 수건이나 부채로 붙이면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할 때에만 물 또는 카페인이 없는 이온 음료를 먹이게 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물이 기도로 흘러가서 질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열사병은 적절하게 치료하기만 하면 사망률은 10% 이내입니다. 열사병은 대개 장기합병증은 없지만 마비라든가 언어장애, 기억손실, 집중력 저하, 운동실조증 등의 중등도 이상의 신경 이상의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열사병은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사병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야 되고요. 기상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의복을 선택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서늘한 휴식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야 되고요. 자주 휴식을 취하며 물과 전해질을 적절하게 보충해야 됩니다. 특히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휴식적으로 물이라든가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를 마셔야 합니다. 신장질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의사 상담 후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평상시대로 음식을 섭취하되 시원한 음식, 특히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이라든가 샐러드 같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합니다. 헐렁하고 또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게 좋은데요. 흰색이나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복사열 반사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커튼이나 천을 이용해서 집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해야 됩니다.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시원한 물로 얼굴과 목 뒷부분에 뿌려줍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외출하지 말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라든가 에어컨이 가동되는 건물에서 쉬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특보 등 기상 정보를 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폭염 상황에서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술이나 카페인 있는 음료, 특히 커피 같은 것은 자제해야 됩니다. 어둡고 두껍고 밀착되는 옷은 입지 마시고 뜨겁고 소화하기 힘든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가스레인지라든가 오븐의 오랜 시간 사용은 집안의 온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밀폐된 차나 폐쇄 공간에 아이나 노인을 오랫동안 두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